이 디지털 소스하고 이 조그만 앰프에서 이런 아름다운 현악사중주가 흘러나와도 돼? 라는 반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이 버티란 파워앰프에 들어간 울티마라는 기술이 이제 이번에는 코드의 신제품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드디어 옆에 있는 이제 테이블탑 시리즈 버티 파워하고 그다음에 M 스케일러, 휴고 TT2 요 세 제품을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버티 파워 앰프는 저희가 알아볼 거지만 그 위에 있는 M 스케일러나 휴고 TT2는 진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말 훌륭한 제품들이죠. 그에 보면 코드사의 또 요 제품의 특징을 보면 저렇게 이제 동그란 이렇게 불 들어오는 버튼들이 있어갖고 저 색깔에 따라서 이제 어떤 동작 상태나 뭐 샘플링 주파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옵션을 내가 쓰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다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나온 버티 BERTTI 버티 파워 앰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전에 이제 그 울티마 시리즈의 서킷에 대해서는 우리 저 대표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상급기인 그 울티마 시리즈의 서킷을 트리클 다운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서가 딱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울티마 파워 앰프를 제가 여기서 리뷰도 했었고 인티 앰프도 했었고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듀얼 피드 포워드 에러 커렉션 그게 이제 핵심적인 기능이거든요. 원래 이 기술이 이제 코드에서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그 영국 이식스 대학의 말콤 혹스포드 교수가 이제 이 제안한 기술인데 그래서 이거를 벨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립을 시키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 게 이제 코드 울티마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을 줄이는 기술, 전류 증폭률 하락과 그로 인한 왜곡, 그것을 이제 줄이는 기술로 해갖고 음의 다이내믹스와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그런 포워드? 기술이 듀얼 피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라는 기술이고 그게 이제 울티마 앰프에 들어간 기술인데 그거를 이 버티에도 적용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코드 존 프랭스 씨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또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구형 코드 앰프와 요즘 코드 앰프가 보면 음질이 훨씬 더 실키해지고 리퀴드해진 매끄러진 느낌? 그렇죠. 초기 코드 음은 약간 오돌도돌한 입자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다면 그게 또 되게 매력적이었고 근데 요즘 코드는 그거보다 입자가 훨씬 더 고와진 그래서 음의 표면이 정말 매끄러운 음색까지 정말 잘 표현해내는 그게 당신의 취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기술이 좋아진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울티마 기술이다 식으로 답변을 할 정도로 이 울티마란 기술이 상당한 음질 향상을 가져온 기술이다 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일부에서 들었던 음악 두 곡에서도 이전 코드하고는 다르게 훨씬 매끄럽고 유려하게 음이 진행되는 전개 과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코드가 소개돼서 BMW랑 많이 매칭해서 들었을 때는 사실 저는 큰 감동 못 받았어요. 저도 뭐 그닥 이제 좀 너무 프로용 냄새? 그렇죠. 좀 딱딱하고 그렇게 좀 무기질적인 소리. 그렇죠. 그러다가 블루라는 이제 그 CDP 나오면서 이제 그 시리즈부터 좀 소리가 바뀌면서 약간 달콤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제품에서는 또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되게 그 LP를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깊고 풍부한 사운드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예전에 어떤 그 스튜디오에서 많이 썼던 BMW와 코드 그럼 벌써 그게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죠. 그때 음이 좀 약간 무기질적이고 약간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요즘 코드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매끄러워지고 음색도 훨씬 더 화려해진 그렇게 음질이 변했다. 근데 그 변한 그 핵심은 울티마란 기술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이 제품은 이제 풀 밸런스로 당연히 설계를 했고 이 작은 제품이 근데 그 당연이란 단어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구현이 힘들죠. 사실은 풀 밸런스를 구현한 파워앰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용량도 되게 크고 큰 그쵸. 제품들에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 밸런스를 설계로 했다는 얘기는 4개의 부품을 맞췄다는 얘기인 그쵸. 거고, 예, 그죠? 예. 그러면 이 작은 사이즈의 이 가격대인데 이걸 풀 밸런스로 했다는 거는 이것 역시 예. 대단한 기술로 풀 밸런스를 만들었다고 해야 그쵸. 되지. 예. 그거를 프리앰프는 풀 밸런스 설계가 꽤 많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파워앰프가 풀 밸런스인 건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보면 뭐 볼더라든가 그죠? 그리폰이라든가 과거의 크렐 같은 거. 과거의 크렐이라든가 예. 좀 뭐 단다고스티너라든가 예. 정말 하이엔드 몇몇 개 브랜드만 파워앰프에서 풀 밸런스라는 단어를 쓰지 예. 사실은 파워앰프에 풀 밸런스를 넣었다. 더군다나 요만한 사이즈에 이건 대단한 그러네요. 그 기술이다. 이렇게 예, 이제 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증폭단에는 이제 그 모스페트를 썼고요. 무조건이죠. 예. 예. 또 그 최종 출력 전에 계속 전체의 그 과정을 갖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즉각 즉각 이제 수정을 하는 기능. 그게 듀얼 피드 포워드 에러 코렉션 네, 기능을 그 얘기를 하는 기능이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인풋단은 이제 XLR 그 IC에 다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가 채널당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이거 예. 내부를 못 뜯어봤는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예. 사이즈만 작은 거지. 그쵸.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파워앰프의 기술이란 기술은 내가 뭐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예. 약간 그렇게 만든 게 이 버티란 파워앰프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늘 앰프 스펙은 다 무시를 하지만 예. 딱 하나 보는 스펙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그게 바로 주파수 대역이거든요. 그쵸.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은 20Hz에서 20kHz가 고작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예. 플러스 마이너스 3dB를 건다든가. 근데 이거는 5Hz부터 100kHz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스펙을 보면 5Hz에서 10만 Hz까지 예. 플러스 마이너스 0.5dB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스펙이에요. 거의 그 평탄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귀가 5Hz에서 10만 Hz까지는 못 듣지만 그렇죠. 앰프가 5Hz에서 10만 Hz 플러스 마이너스 0.5dB면요. 예.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인 20에서 2만 Hz가 정말 평탄하게 그렇죠. 나올 수 있고 예. 대단한 스펙이다. 그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음악을 듣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예. 네.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오래간만에 또 이 예. 음악을 한번 예. 분위기를 확 바꿔봅니다. 저희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현악사중주 같아요. 듣기가. 그렇죠. 예, 사실 제일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예. 악기가 다 현악 악기로 구성되어 있고 비트감이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피아노가 끼면 좀 재밌어지는데 이렇게 현악기만 가면은 이게 잘못 재생되면 축축 늘어져 가지고 그렇죠. 이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 바로 졸음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라고 해야겠죠. 그 각 현악기들이 그 악기 내에서의 어떤 아주
다양한 강약이라든가 그런 임팩트 있는 소리들이 되게 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개의 악기가 엮어내는 이제 컨비네이션이 아주 정확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들으면은 현악 사중주가 되게 재밌게 들립니다. 그리고 또 초반에는 아주 그 애잔하게 그 구슬프기 시작하다가 점차 이제 가열되면서 아주 그 치밀하게 엮여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명료하게 보입니다.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올린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바이올린이 정말 아름답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 소리만 듣고 있어도 좀 행복할 정도로 여기서는 또 아주 그 바이올린의 매력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예. 오디오에서 현악기가 더 쉽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피아노, 예. 그리고 관악기가 어렵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 얘기를 하지만 현악 사중주로 들어오면 이건 관악기보다 더 어려운 영역대. 그렇죠. 이렇게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음악도 들어보면 어떤 그 음의 텍스처라고 그럴까? 예. 음악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예. 우리가 그 일부 때 들었던 예. 보통 사람들을 위한 팡파레, 그 다음에 리키리 존스의 척키스 러브는 좀 약간 발랄한 음악이었다면 예. 이거는 굉장히 비장한, 예. 굉장히 우울한, 글쎄요. 그 슈베르트의 슬픔은 약간 억울함이 묻어있는, 분노가 좀 들어있는 슬픔이라고 그래야 될까? 예. 그래서 음악의 전개도 지금 그렇게 갑니다. 예. 그죠? 예. 아주 무겁게 이 시작을 하다가 바이올린 독주 파트가 나오면서 그 와중에 내가 이 슬픔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뭔가의 어떤 그 액션을 취해보는 그런 예. 신이 나오다가 이제 중반부 후반부 가면서 약간 분노가 폭발하는 듯한, 그죠? 너무 슬퍼갖고 그 어떤 음악의 전개 이런 부분도 너무 좋지만 지금 여기서 이 시스템을 듣는 이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는 이 현의 질감이요. 예. 그리고 현의 음색이요. 예. 이 조합이겠죠. 예. 이 디지털 소스하고 이 조그만 앰프에서 이런 아름다운 현악 사중주가 흘러나와도 돼? 라는 반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예. 모든 게 이 진한 음의 농도, 이거는 진짜 이 버티란 파워앰프에 들어간 울티마라는 기술이 그렇죠. 진짜 상위 모델에서 느꼈던 그 음악적인 어떤 감성,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저는 그 울티마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기술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냥 신제품 내면서 우리가 이것도 썼고 저것도 썼고 대충 얹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이 뮤직 서버와 M 스케일러 그리고 휴고 TT, 얘가 만들어낸 인프라를 이 버티란 파워앰프가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주고 있구나. 정말 이거는 나 집에다 이거 한 세트 이렇게 갖다 놓을까? 북셀프 스피커랑 그런 욕망이 들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진짜 매력적이에요. 박수라도 쳐주고 싶어요. 예, 그 사실 파워앰프 단품으로만 써도 그러니까요. 예, 어지간한 집에서는 충분하게 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울티마 시리즈가 원래는 또 엄청 고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70W면 사실 가정용으로는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품으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실은 이 베레스 스피커도 쉬운 스피커는 아닌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그렇네요. 이게 되게 까다로운 스피커거든요. 여기서는 아주 그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소리를 쏟아내는데 굉장히 발랄하게, 굉장히 화려하고 진한 농도의 음색이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 베레스 스피커가 이게 어느 나라 스피커입니까? 덴마크죠. 그죠? 소위 말하는 덴마크 사운드요. 덴마크 사운드는 개방감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약간 닫혀있는 느낌의 소리잖아요. 다인 오디오도 그렇고. 밀도감으로 승부하는 진한 소리. 그죠? 근데 지금 이 바이올린 현에서 고역을 이렇게 확 열어버린다는 거는 리본 트위터가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가 잘못 울려지면 약간 답답한 소리를 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 이런 현악 사중들을 들었을 때 소리가 좀 다소 이렇게 되게 밋밋하게, 되게 밍숭밍숭하게 이 막혀있는 느낌으로 날 수가 있는데 그냥 고역이를 팡 터트려버린 느낌이에요. 이게 화사하게 열려 있죠. 너무 좋습니다. 이 스피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도 좀 나가고, 그리고 또 마땅한 앰프 파트너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요 코드 요 제품도 추천해 볼 만한 조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X1 북셀프를 할까 하다가 네. 저희 공간이 넓으니까 네. 그 북셀프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X도 될까 해봤는데 나쁘지 않네 해갖고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들어보면서 와 이게 거의 그냥 베스트 매칭을 또 찾았네. 예, 그냥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을 정도로 견우와 직녀가 그렇죠. 만나듯이 그렇게 또 좀 조합이 됩니다. 예. 야,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베르센 X2 스피커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그런 부분까지 칭찬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존 프랭스 씨가 만든 이 버티가 극찬을 받아야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롭 아치 씨의 작품인 저 M 스케일러와 휴고 TT도 진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컴팩트하지만 진짜 여느 하이엔드 DAC와 겨뤄서 전혀 밀리지 않을 엄청난 음질과 그 음질 안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어서 요 M 스케일러하고 휴고 TT로 넘어가 보죠. 코드의 이제 DAC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사실은 보통은 유명한 회사의 DAC 칩을 사와서 많이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브레라든가, 그렇죠? 뭐 AK라든가. 근데 여기는 이제 역시 롭 아치씨가 있으니까. 그렇죠. FPGA라는 이제 반도체 있잖아요. 그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그 자연스럽게 설계를 해가지고 반도체에 넣잖아요. 그렇죠. 이 칩을 독자 개발해서 이제 DAC로 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FPGA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DAC 회사가 MSB나 DCS 정도 그쵸. 굉장히 하이엔드급 이제 DAC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코드도 사실은 디지털 기술로 진짜 맨 꼭대기에서 그 있는 그런 회사니까 밀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들어간 이제 요 클래스에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도 상당히 놀랄 만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로 와츠 씨가 주목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디지털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렇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그 펄스 어레이 DAC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해왔는데 이런 기술이 이제 이번에 이런 제품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그 길이 옳았다. 음악성이라든가 말 그대로 또 득도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냐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디지털음의 완성도를 보여준 건 요 DAC나 M 스케일러에 들어가 있는 말씀하신 FPGA 그 기술 자체 개발 어떤 칩과 그리고 OPMP 같은 것도 안 쓰고 자체 개발한 디스크리트 아날로그 회로를 썼던 그 결과물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요 제품, 그 휴고 TT2는 현재 그 코드에서 DAC가 5종류가 있는데 제일 상위가 이제 데이브가 있고요. 그 두 번째 기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급 데이브 못지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나온 지도 좀 됐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진짜 장수하고 있는 그 인기가 식지 않는 그런 DAC를 할 수 있어요. 많은 또 국내 사용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헤드폰 앰프도 있고요. 이렇게 두 종류 볼 수 있게 돼 있고 특히 이제 휴고 TT1하고 2의 차이점은 그 DSP 그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 무려 5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직결했듯이 프리앰프도 내장하고 있어서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입력단이 또 상당히 다양합니다. 디지털 입력은 이제 USB 그 B 단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엑스 그 BNC가 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은 XLR, 그 다음에 이제 ICA, 그리고 이제 두 종류의 헤드폰 단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아웃풋 듀얼 BNC도 구성이 가능하니까 상당히 활용도가 높게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도 PCM은 32비트에 이제 768kHz, 그 다음에 DSD는 512까지 커버하는데, 이 자체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만 M 스케일러를 붙이면 더 훨씬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휴고 TT2만 해도
DAC 단품으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또 얘만이 붙을 수 있는 제작 M 스케일러랑 결합을 하면 약간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천하무적. 굉장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중고역의 어떤 그 디테일하고 섬세함 그런 어떤 정보량은 정말 대단한 DAC 거기다가 음악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DAC 조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또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안젤라 브라운이라는 여가수가 부른 세인트 제임스 인퍼머리 라이브 녹음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ake that long last mile and I came home alone, but I stopped at the first bar and I said, give me alcohol, booze. Don't look at me. Anybody want to know my story? You tell them. Hey, she's got the same shade in my rhythm. Let him go. Let him go. Please, please, God bless him. Wherever, ever he may just roam this world over. Couldn't find that good woman like me. Oh, let him go.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이 가수의 곡을 들어보는데 듣는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노래도 잘하고 이런 가수가 있었네요. 상당히 이 흑인 보컬 그 장점 잘 드러나죠. 성량도 풍부하고 거침없이 넘어가고 또 이게 이제 블루스 리듬이라 이제 그 킥드럼을 적절히 밟아가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리듬은 사실 곡이 상당히 길기도 하지만 뭐 20분, 30분 가도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이제 블루스만의 그 리듬의 장점도 잘 드러나 있고 이게 사실 이런 장르의 음악은 옛날 60년대, 70년대 소울이나 그런 데서나 이제 볼 수 있었던 음악인데 이 가수는 현대적으로도 옛날의 맛을 잘 살리면서도 되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매력 있는 가수 같아요. 이 장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인퍼머리는 글쎄요. 거의 오텀 리브스만큼 그쵸.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는데 이 곡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약간 블루스 리듬을 베이스로 깔고 그쵸. 굉장히 끈적끈적한 느낌의 그죠? 그리고 진짜 그렇죠. 음악 표현이니까 진짜 노래를 하면서 막 줄 듯 말 듯 노래를 부를 듯 말 듯 악기를 연주할 듯 말 듯 막 그렇게 해서 어떤 밀당을 하는 그런 걸로 계속 리듬이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는 그 리듬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리듬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저는 M 스케일러가 있어서 왜냐면 M 스케일러를 꼽으면 보통 이제 저런 그 업 스케일러나 그 업샘플링을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에서 해보면 음색 부분은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꼽아보고 음색이 뭐가 변했지? 소리가 더 따뜻해져야 되는데 음색이 변화가 없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 업스케일러의 역할은요. 무대를 더 넓게 만들어주고 음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리듬감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런 어떤
결국에는 업스케일링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그 더 정확한 타임에 신호를 더 정교하게 잘라서 더 완벽한 아날로그 사인파를 만들겠다는 의지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절묘한 리듬감, 아까 막 표현한 줄듯 말듯 하는 그 리듬감, 그리고 이 안젤라 브라운 이 흑인 여성 보컬에 약간 그 뭐랄까요, 머드팩을 한 느낌이라고 할까? 굉장히 끈적끈적한, 하지만은 끈끈하진 않은 그런 아주 약간 몽환적인 느낌의 어떤 연출까지 이거는 완벽했다. 이거는 시스템의 어떤 등급을 떠나서 이 정도 시스템에서도 되게 훌륭하게 재생했다가 아니라 이 음악 하나만큼은 이 시스템이 거의 퍼펙트하게 그쵸. 이 음악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극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M 스케일러는 이제 업샘플링도 되게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그 많은 정보를 끌어가려면 이제 역시 DSP가 되게 큰 기능을 하잖아요. 평상시 일반적인 DSP들은 이제 한 256 정도의 탭스 그 정도 길이를 갖는데 이 제품은 100만 개가 넘는 탭스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사 제품의 특징은 뭐 아날로그가 됐던 디지털이 됐던 굉장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32비트 768kHz예요. 그래서 탭 랭스 필터를 100만 개가 넘는 탭을 쓴다는데 그렇게 이제 고속 처리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업스케일링의 기술이 굉장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휴고 TT2를 휴고 TT SE 버전을 만들어서 요거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M 스케일러를 별도로 해놓은 게 하나를 더 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100만 탭의 연산을 하니까 노이즈가 발생이 돼서 그게 DAC에 같이 합쳐지면은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 그래서 이렇게 M 스케일러를 따로 만들고 휴고 TT2를 따로 만들었다는 제가 설명도 어디서 본 적이 있고 어찌됐든 거의 원본에 가까운 사인파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M 스케일러가 해주니까 방금 그 들은 안젤라 브라운의 그 블루지한 재즈 음악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지적 같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마치 LP처럼 들리는 것이 이 디지털 기술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그 사인파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이 나온다는 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적어 놓으신 것처럼 CD는 44.1kHz를 705.6kHz로 거의 16배를 올려주고요. 뭐 그다음에 48이 됐던 96이 됐던 그거는 768kHz까지 올려줘서 듀얼 BNC 단자로 해갖고 이 768을 입력받을 수 있는 휴고 TT2에서 거의 극한의 스펙의 디지털 소스를 완성한 제품이고 사실 이렇게 32비트 768을 지원하는 스펙의 DAC는 정말 드물고 이 기술을 독자 기술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런 가격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상당히 칭찬할 만하죠. 이런 가격대, 이런 사이즈. 그죠? 개인적으로 코드사에서 그렇게 울티마 DAC가 안 나온 건 얘네들이 아직까지 워낙 좋으니까 얘네를 뛰어넘을 레퍼런스급 DAC는 아직 못 만들고 있다. 근데 M 스케일러 다음 버전도 나온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또 그 신제품 개발 소식은 있지만 어쨌든 그냥 구색 갖추려고 야 울티마 파워 나왔고 울티마 인티 나왔으니까 그냥 울티마 DAC도 대충 만들어서 내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참 오늘 무려 6개 제품을 소개하느라고 한 10시간은 촬영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장대한 그 오디세이를 우리가 둘이서 펼쳤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번 보지 마시고 또 두 번, 세 번 보면은 많은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둘이 좀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좀 많은 이제 좋아요 그것도 눌러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내용을 알차게 꾸며주셔가지고 우리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코드 신제품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